일반적인 보험회사들은요, 소송합시다 라고 하면 정말 좋아한대요. 이게 소송을 하자라고 하면 자기 담당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법무팀으로 넘어가서 소송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피곤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 헤이맨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하나 얻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우리가 술을 이렇게 한잔하고 대리운전을 하든 자주는 아니지만 내 차를 탁송을 이용해서 남이 운전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주행을 하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했던 정보가 있어서 헤이맨이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일을 겪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수출단지에 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두바이 바이어가 1200만원 정도의 아반떼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어요.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경매장에서 여기 사무실까지 탁송을 해오던 와중에 탁송기사분이 사고를 아주 크게, 아마 깜빡 졸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게 저희 두바이 바이어가 운영하는 이제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두바이 바이어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기다려 라고 얘기를 했고, 차 상태를 바로 봤거든요. 이 차량은 아반떼 차량이에요. 경매장에서 1200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요. 차량이 이제 오던 와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지금처럼 탁송기사분이 깜빡 조는 바람에 앞차를 꽝 하고 박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심하게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고요. 중고차 딜러분들도 지방에서 차량을 매입해서 탁송을 시켰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깜빡 졸다가 꽝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초기에 이제 안성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차량을 저희가 인천에 아는 공업사에 가져왔고요. 안성 공업사에서는 견적이 150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수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수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인천에 정말 FM으로 수리하는데 가져와서 물어봤더니 85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차량을 상태를 보면 운전석 에어백이 다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탁송기사분이 많이 안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안 다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에어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정말 중요한 무릎 에어백이 전개가 됐고, 그 위에 내부는 이제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범버가 떨어져서 범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뭐 뒤쪽이나 이런 부분도 다 괜찮아요. 그냥 앞에서 추돌을 한 거기 때문에 뒤쪽 상태도 전부 다 상관이 없고, 다만 요렇게 지금 요거 이제 사고가 휀다는 괜찮아요. 휀다는 괜찮고, 본넷은 갈아야 되고요. 본넷이 열리나 이게? 본넷이 안 열리네. 어쨌든 요쪽 휀다도 괜찮습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본넷과 그리고 지지 판넬이라고 하죠, 요 정도가 이제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야,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적이 최종적으로 850만원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바이어는 1200만원에 주고 사왔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하루 지나서 차량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 차량을 수리를 해준다라고 해서 이 차량이 1200만원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바이어 역시도 두바이에 있는 친구한테 무사고인 차량을 건네주기로 했는데, 지금처럼 사고가 나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뽑은 지 2년에서 3년차 차량에 한해서만 감가된 금액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지, 3년차가 넘어간 차량에 대해서는 딱히 사고에 대해서 차량의 감가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뭐 해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 보험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수선 처리를 하자, 얼마까지 줄 수 있냐. 그러면 이 차량은 여기서 고치는 것보다는 두바이나 이제 그런 외국에 나가서 고치는 게 훨씬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수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렇게 탁송보험이나 대리기사 보험이나 그리고 자차 관련 보험, 이런 보험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정관이나 약관상 절대 미수선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거 그냥 수리를 해주면 아마 이 바이어가 피해를 많이 입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제가 아는 한 15년 이상 임원을 하셨던 분이 물어봤거든요. 이만저만해서 미수선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거 수리한다라고 해서 차량 감가에 대한 보상도 안 될 뿐더러 여기 바이어는 자기네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현찰로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소송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반적인 보험회사들은요, 소송합시다 라고 하면 정말 좋아한대요. 이게 소송을 하자라고 하면 자기 담당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법무팀으로 넘어가서 소송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피곤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아는 교통사고는 소송도 많이 하던데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얘기고, 요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건 금융감독원, 다른 뭐
소비자분쟁위원회, 뭐 소비자보험 다 필요 없대요. 그냥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민원을 제출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사정 얘기를 하면 이제 연락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내용을 막 자세하게 해서 그분들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대략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게 이제 억울한지 정도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적어놓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났나? 이제 깜짝 놀란 게 저랑 요 보상 관련해서 얘기했던 담당자한테 전화가 안 오고 그 보상과의 팀장이 전화가 와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요게 자기네 약관이나 정관상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좀 방법을 같이 찾아볼 테니 빨리 민원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 뭐 팀장이 얘기했으니까 민원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에는 이제 850, 미수선에는 600. 그래서 이제 오케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보험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570은 자기네가 주고 30은 이 차량을 운전했던 탁송기사분한테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내가 그 탁송하신 분 아니면 이 대리하신 이분한테 그 돈을 받아야 되냐고요. 받아서 주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안 된대요. 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케이를 했고요. 일반적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독의 피나 처벌이나 제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영상을 빌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발생하는 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민원을 접수할 때는 이 사람이 얼만큼 많은 민원을 접수했는지도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라고 하면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블랙 컨슈머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좀 속상하다라고 했을 때만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간략하게 끝낼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 헤이맨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하나 얻게 됐어요. 요거 관련해서 요건 상식적으로 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요, 그 담당자랑 싸우지 말고요, 또 뭐 소송을 하진 말고요, 편하게 금융감독원에다가 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 금융감독원 중재 하에 요거를 푸는 게 훨씬 더 원활하고 빠르게 저는 풀었습니다.